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이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의정 갈등 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단 전공이 그 비대위 대표와도 만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의대 증원 보류 2026년 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거절,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좀 알려져서 좀 요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정부 방침이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여당 대표의 입장인데 네, 지금 여당 지도부이시니까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입장이나. 그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래로 그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혹은 사석에서 식사할 때나 이런 데서 이 의전 갈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이걸 예. 어떻게 이게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협상이 더 어려워져요. 네. 왜냐면은 그 카드잖아요, 이것도. 예. 여러 개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그동안의 정부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거의. 야, 거의 다 예. 써버렸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당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강공 모드로 몰아갈 수가 있어서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고 혹시 이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2016년에는 이번에 2025년도에는 1,500명인가요? 네. 뭐 그걸로 1,497명. 97명 네. 증언을 하지만 그러면 일단 그 다음 해에는 중단을 시키고 논의를 하자라는 그 안 하나가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이걸 뭐 안 하나.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닌 거고.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반응은 그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뭐 그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국민들의 고통, 어려움, 또 어떤 의료사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풀어보자.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관점이 지금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오늘 어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2,000명,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협이라든가 이쪽 부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5년도에는 1,497명으로 그러니까 수용을 한 것이고 2026년은 원래대로 2,000명의 증원을 예정돼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인데 2026년도에는 2,000명으로 증원을 하되 이 2,000명을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꼭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얘기해서 지금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1,500명 정도로 1,490 몇 명으로 결정이 된 것도 그 모여서 의대 교수들이 뭐 여러 쪽에서 정부하고 제시를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 있는 의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그 밤 11시쯤에 응급실 그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간 적이 최근에요? 있어요. 예, 최근에. 아, 예. 예. 근데 갔더니 그 막 모시고 갔더니 그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저기 앰뷸런스들 보이죠.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쫙 서 있더라고요. 저기서 실려온 분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또 만약에 교통사고 응급 환자 같은 게 진짜로 뭐 피 철철 흘리는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상하기에 최소한 6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데 밤새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나중에 밝혀졌지만 뭐 12지장 궤양으로 뭐 정말 떼굴떼굴 배 아프다고 뭐 하고 실제로 또 뭐 저 혈변도 보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가족들은 놀라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응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 교통사고 당해서 진짜 피가 철철 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병원을 더 전화를 해도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간다. 모든 응급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심야 약국을 찾아서 거기에 뭐 온갖 진통제해서 밤새 끙끙 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병원 막 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게 만약에 진짜로 큰 병이었으면은 그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 자기가 해당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당사자가 돼 보면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정부 쪽에서 그 복지부나 이런 당국자들이 이게 옛날에 메르켈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기 뭐 코로나 환자 10만 명, 5만 명 이러는데 수치로 보면은 뭐 숫자가 5만 명 갔다가 6만 명 갔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숫자지. 근데 우리가 거기 숫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료들 대 방식대로 뭐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 숫자 별로 문제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옳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정말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논리적인 모순이 자 의대에 의사가 부족해.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려야 돼.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만의 탓이 절대 아니에요. 의대 정원을 300명을 줄이면서 의학 분업하면서 300명을 줄여준 그 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도 늘리지 않은 역대 정권들이 다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떠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사를 늘려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의사를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12,000명이 전공의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렇죠. 네. 2,000명 늘리겠다고 12,000명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의대 정원 1,500명 예를 들면 내년에 뽑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맞춰야 되고 또 인턴 레지던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한 10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동안에 의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있던 전공의들은 다 사표 내고 그 중에 뭐 다 사표 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최소한 12,000명 중에서 뭐 절반이라면 6,000명은 안 돌아온다고 치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의사를 줄여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십몇 년 뒤에 효과는 나타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정책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타협을 좀 해야 된다. 타협을 해서 그 전공의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늘리는 것도 그 늘린다는 것에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의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면서 가는 것들이 옳겠다라는 게 그게 당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당은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 반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선거도 우리가 이 의학 갈등 때문에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많죠. 총선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엇박자가 좀 있습니다만 뭐 언론에서 뭐 또 갈등이야, 또 유난 갈등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지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026학년도 신입생을 내년에 보류하자는 거면 원점 재검토 뭐 이런 뉘앙스로 그 오해될
하거나 뭐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단어들을 조금 좀 조정하면서 뭐 재논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왜 없겠어요? 그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삶이 중요하죠.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는 저는 뭐 어떻게 얼마든지 서로가 얘기를 해가면서 네, 네, 지금 그 의사분들께서 요구하는 2015년도 그거를 전부 다 폐기해라, 원점으로 돌려라.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나갔고 나갔고요. 다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그렇죠. 예. 그 정상적인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걸 강제하겠다. 그것도 또 저는 옳지 않다고 그것도 옳지 생각합니다. 않고. 예. 그게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맞지 않잖아요. 네. 환자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상관 안 하겠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의사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정부에서 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재협상 뭐 그거는 뭐 원점 재협상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근본적 재협상이 됐든 뭐 그 용어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말자. 모두가 우리 이거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의 형제 이웃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부모님이다. 그 정부가 됐든 의사분들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속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병원에 당장 가야 되는 그런 가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호소드리는 겁니다. 네.